양문석. 아마 양문석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아마 말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상대방 패널로 저도 참 많이도 무던히 싸웠습니다. 워낙 막무가내로 좀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참 제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뭐 방송에서 하면 형님 동생하고 합니다만 이게 사적 영역이고 공적 영역에서는 제가 도저히 그분의 어떤 말씀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어떤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김용이 그 남욱을 비롯한 그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8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사건으로 해서 재판이 있고 그게 판결 선고되기 전날 아침 방송을 제가 MBN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름이 누구죠? 양문석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김용희 재판에 여러 번 가봤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무죄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제가 너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증인을 구워 삶아가지고 현장에 뭐 경기 뭐 상권 지역 뭐 촉진 장인가 뭐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뇌물 받았다는 날 여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좀 위증해줘라고 하니까 실제 그렇게 위증했던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 기소되고 했단 말이에요. 구속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돈 줬다는 사람, 거기에 돈 주고 뭐 이거를 뭐 쇼핑백을 주고 받고 했다는 걸 봤다는 유동기의 증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제가 뇌물이 8억 5천이면은 암만 못해도 진짜 적어도 5년은 형은 선고를 받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시간 후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실형 5년, 법정 구속.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재판에 떡 왔더니 우리 재판이란다 방송에 갔더니만 양문석 우리 그 후보가 최 변호사 쪽집게네. 정말 나 정말 하여튼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근데 이분이 고향이 통영 아닙니까? 통영. 그러면서 통영에 국회의원도 몇 번 나오고 또 지난번에 경남지사도 민주당으로 나왔다가 거기서 뚝 떨어지니까 갑자기 친명을 자처하면서 수박 뿌리째 뽑으러 간다고 하면서 안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전병헌.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경선해가지고 지가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그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2008년에 칼럼을 통해 가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한 것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다. 네. 또 뭐 역겹다 이런 표현을 했는 것이 나오면서 엄청난 당내와 내외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버텨냈는데 이젠 또 새로운 게 나왔다며요?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1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11억을 잠원동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대학생 딸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게 1번 가능하냐? 가능하냐? 1번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저도 대출을 받아봐서 알지만 과연 난 대학생도 아니지만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11억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 라는 거 생각하시고 2번이 뭐냐면 갚을 수 있느냐? 예요. 안 갚는 거는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대출 받는 건 사기예요. 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과연 갚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과연 이 후보자는 대학생 딸의 이름으로 12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갚을 수 있었느냐. 저희는 이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받는 게 문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대출을 정말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 갚을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저는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중년님이 양문석 딸 새마을 금고 불법 대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이 뭔가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저희한테 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7년인가에 이제 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도는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양문석 말대로 한다고 하면은 한참 부동산이 끌어올라서 영끌해가지고 살 무렵에 강남 인근에 전세를 전전하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대한민국 가장 핵심 한강변 잠원동에 있는 그것도 20평대도 아니고 45평이나 되는 아파트를 빚을 이만큼 내가지고 샀다? 저는 이만큼 대출이 과연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좀 그 나온 부분을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팩트 체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는 이 그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 양문석 부부의 공동명의라고 하는데, 또 담보대출을 받은 거는 딸이에요. 대학생 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까지 해서 3명의 담보대출이 아니고 그 대학생 딸의 담보대출이고, 그것도 제가 아까 그 언론에서 보기에는 서울도 아닌 대구에 있는 뭐 그 새마을금공가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대출이 가능하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는 그 아파트면 아파트, 그 집이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본인의 소유자야 되죠. 그렇죠. 네. 예, 그거 하고 만약에 그게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대담보가 추가 담보를 해서 그걸 공동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 대출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을 가정할 수 있냐면은 대학생으로서 하나도 어떤 그 소득도 없는 대학생이 11억 담보 대출 받을 만큼의 뭔가 아파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공개를 해놓은 걸 보면은 그 딸이 그때 11억을 빌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원금 11억이 그대로 있고 계좌에 150만 원만 있다는 거예요. 11억이면은 매월 갚아야 될 그 돈이 이자가 몇 백만 400만 원 원 정도 될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그때 뭐 2점 몇 프로, 지금은 한 3% 내지 4% 정도가 될 텐데, 그 돈을 만약에 양문석 부부가 대납해 줬다고 하면 그건 증여예요. 그렇죠. 위법한 증여예요. 그거 다 해가지고 탈세 여부 명확히 이것 부분은 확인해야 근데 된다고 예를 저는 들면은 봅니다. 내가 정말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 내가 그 세금을 다 냈고 그러면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뭔가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알았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대학생 따님께서 예를 들면은 집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랬을 때, 뭐 아니면 사업자가 있었고, 근데 사업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자발님이 네. 대학생이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산 게 문제죠.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평론을 합니까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그 언론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않아요. 때문에 예. 제가 맞아요.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나왔던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어떻게 보면은 그 담보대출이라고 했어요. 주택담보 주담대라고 했거든요. 주담대를 딸이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주택담보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 강남 아파트가 부부와 딸의 3명의 공동명의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딸이 가진 주택에 대해서 11억을 담보대출 받았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은 게 사업자 대출도요. 사업자 대출이 그냥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자 대출 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나와봤자 1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그 전에 직전에 몇 년도 동안 그렇죠. 본인들이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가 나오는 건데, 매출이나 매출이 이익을 다 있어야 보고 돼요. 해서 네. 나오는 거지. 그런데 막 사업자 딸이 대출 안 그냥 해줘요. 대학생인데 사업자 대출을 예를 들면 직전 3개년, 2개년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팩트 거예요. 체크를 해봐야 된단 네. 말이에요. 봐야 말씀드린 된다. 것처럼 제가 로펌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로펌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자 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11억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한 3억 나올 3억은 무슨 3억이야. 1억도 안 해줘요. 요즘 어떤 세월인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11억이란 돈이 뚝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거의 중견기업이면 돼야 11억씩 대출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사이에 이 그 11억에 대한 대출이 얼마나 그 이자를 내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자를 대출 받았던 주채무자인
딸이 받았는 것인지 아니면 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양문석 부부가 대납해 준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됐는데 지금 그 댓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점점님 자영업 한다고 가짜로 서류에서 말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기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몇 달인가 몇 년 뒤에 캐나다 유학 갔다고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팩트 체크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저는 아직 나왔던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아파트를 샀을 때 딸도 공동 명의로 해서 했을 가능성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11억 받을 가능성 그게 아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사업자를 했느냐 대학생이면서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여학생인 대학생이라고 사업자일 하면은 수 20대 초반이란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분이 진짜 사업자일 수 있어요. 대학생도 사업자일 수 있죠. 예. 사업자일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주담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주담대를 해서 최대한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예.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에서의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맞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은 항상 대출 받는 것 자체로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양문석뿐만 아니고 지금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공천 취소했던 세종시 갑입니까? 이영진 무슨 그 민주당 후보 변호사 김영진 아닌가요? 김영진인가요? 맞아, 네. 그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대전시당의 전세 사기 대책 그 위원회 TF의 위원장을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위원장을 하면서 이거는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를 봤더니만 대전에 살면서 세종, 구리, 동탄, 그리고 또 서울, 대구 전국에서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그 외에 임차권 해서 거의 뭐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정말 그 전문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앞으로는 담보 대출 해주는 게 문제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자기가 그 대출 받은 금액보다 실질적인 그 부동산 가치가 1억밖에 더 있지 않아서 전형적인 갭 투자. 요거 사서 빼서 메꾸고 요거 사서 하나가 무너지면 쭈루룩 해서 자기가 가진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두구역적인 행태를 보였고 지금 양문석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당에는 부동산 투기했는 후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씨 좀 해명 좀 해주시죠. 실제로 제가 그 말씀하시는 게 오늘자 그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 지금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한번 좀 이 방송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그 선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신속하고 정확한 좀 답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최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대변인이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저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그렇죠. 근데 저는 투기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투기를 해서 본인이 돈을 더 버는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세금을 합당하게 낸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늦춰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에서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대학생한테 11억이 나오느냐? 그렇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아무리 나오죠. 제2금융, 제3금융 한다 하더라도 안 나와요. 대학생이 예, 그 제가 가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 등록해도 11억 나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제가 없어요. 지금 신뢰가 엄청 높은데도 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두 번째로 그러면 갚을 수 있는가?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돈인데 11억을 갚았는가?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누가 갚았는가? 저는 이 1, 2, 3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잘못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희 맞아요. 멸공TV가 예, 잘못되기 맞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2, 3번
것만 저는 의문이다까지만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뭐 그럴 일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백부양부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저 도깨비님 거 하나 읽어도 돼요? 예. 60대 개인 사업자입니다. 은행에서 맞아. 일반적으로 1억 이상 대출이 힘듭니다. 예. 당연해요. 저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해요. 예. 저는 제가 신뢰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거 안 돼요. 근데 예. 어떻게 11억을 대출? 저는 그게 의문이었던 거야. 예. 저는 그분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의 이름으로 11억을 대출을 하고 일단 거기부터 절차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두 번째, 누가 갚았지? 누가 갚았지? 11억 대출하면 이자가 얼마지? 원리금이 얼마지? 그러면 대출은 누가 400 갚지? 넘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럼 징역세는 냈나? 예.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그렇죠. 거다. 그거에 아니, 대한 답을 누가 내야 돼. 대출을 하건 누가 돈을 갚던 제대로 된 것을 하면은 우리 사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가가 저는 궁금하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도깨비님 말씀은 정말 60대 개인 사업자, 평생을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뭐 잘 나가실 때는 또 굉장히 잘 나갔지만 사업이란 것이 또 아랫돌 빼서 윗돌 같듯 힘들 때도 있으면서 아무튼 대출 해보신 실무 경험자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해보면은 사업자 대출, 생계 대출 쉽지가 않아요. 안 쉬워요.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 대출 어렵습니다. 1억 이상 대출 너무 어려워요. 11억 대출 최소한 25억 원 이상의 담보 물건이 있어도 힘듭니다. 저게 현실이에요. 저게 비록 아니 그럼 11억 대출 받으면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갚을 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대출이 그러니까 3%라고 해도 11억이면은 1년 한 달에 한 300만 원 가까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대학생이 어떻게 갚아요, 그거? 그렇죠. 1년에 그러면은 3천, 4천 정도 이자가 그러니까 되고 저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자가 원금이 그대로 지금 11억 그대로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절차는 봐야 된다. 예, 과연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이 제대로 의혹 했느냐.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 기억에 흑석도사 김의겸 흑석도사도 뭐 이번에 공천 또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22억인 가지고 흑석동 진짜 알짜 매물 살 때 대출이 안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인근에서는 어려우니까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 파주인가 있는 모은행 지점 찾아가 가지고 정말 지금 규정 다 짜가지고 돈을 대출 받았다고 그래놓고는 대출은 나는 몰라. 근데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내 고등학교 김의겸 자기 후배한테 갔는지도 참 이분들은 어쨌든 피하려고 보고 자기 다리를 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국회의원 나오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신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분들이에요.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대출을 받은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는 저 다른 당처럼 그렇게 뭐 돈이 있어서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그럼요. 그건 민주당 절차가- 프레임이야 사실. 그러니까 절차가 똑바로야 예. 된다. 근데 과연 대학생이 11억이 맞아? 11억이 나와? 1번? 2번? 이자를 갚을 수 있어? 3번? 이때까지 돈을 그럼 누가 갚았어? 그 1, 2, 3번이 문제라는 건데 다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돼지국밥님 같은 경우 대수기 국밥님. 우리 아이디를 참 재미있게 해놓으셨네요. 우리 대수기 국밥님. 제가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 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혹시나 부산에 계신 우리 시청자가 아니신가 싶은데 최초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편법 요인이 있었다면서 사업자 대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댓글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딸 이름으로 했는 부동산이 있다고 지금 신고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딸 이름으로 대출이 11억이 있고 그에 따르는 그 딸 명의 계좌에 150만 원이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나왔던 것은 제가 봤을 땐 오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언론 보도가 맞다고 하면은 그 담보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잠원동 아파트를 같이 구매를 했거나 그런 추측을 했는데 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네. 결국 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금 우리 멜콩TV 시청자 22만 저희 최진영의 뉴스원이 시작된 이후에 1000명, 2000명 들더니만 이제 22만 2000명으로 이제 해서 계속 우리 멜콩TV 가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분들 중에 은행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
또 제3금융권에 계셨던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댓글과 이런 것으로 해서 과연 대학생한테 안 됩니다. 사업자 대출로 11억 대출한 사례가 있는지 좀 저희한테 제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쿠폰 10개 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쏘겠습니다. 근데 한번 안 저희한테 됩니다. 예,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한번 그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분한테도 제가 스타벅스 쿠폰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꼭 제보 주십시오.